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매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순위를 나열해놨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키워드 5개 어떤 이야기가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열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기 부각되고 있죠. 가스관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가스 관련주 봐야 될까요? 5위 확인해 보셨습니다. 또 한 번 애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 쇼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일파만파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위 애플이었습니다. 자, 3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지금 비중을 확보해야 될까요? 침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주목도를 올려야 될지 궁금한 이유 들어보시죠. 2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쪽에서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 현대차 호재 있지만 오늘 이 호재 반영이 안 되네요. 자동차주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쪽에서 감산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수그러드는 걸까요? 반도체주 오늘 1위로 올라나 주셨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같은 시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이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가운데선 대표님 쭉 보다 보니까 가장 강한 쪽은 통신 쪽이더라고요. 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강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면에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주식 더러워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네. 그냥 싹 팔아버리고 네. 요즘 보니까 KTNG 이런 거 외국인들 계속 사더라. 네. 근데 이런 걸로 사서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어떤 회피처로 네. 쉘터. 네. 예,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알았다면 주식 투자를 했을 텐데 저는 항상 관망의 자세로 노 계좌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대표님께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초지일관이시네요. 예, 예. 네. 좋은 아이디어가 될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회피하는 회피처죠. 네. 회피처인데 지금 나머지 주식은 다 낙폭이 커졌고, 물론 이게 바닥이 아니라 네. 이 정도까지 낙폭을 보였으면은 시장이 안정권을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또 다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먼저 많이 빠진 게 먼저 올라오겠죠. 그렇죠. 선입 선출. 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반응하는 거는 시장에 안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 쪽입니다. 이쪽이 아니군요. 네, 이쪽은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래서 즉 시장이 불황이 오건 경기 침체가 오건 뭐 금리가 어떻게 되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통신요금 안 내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통신주에 대한 현금 흐름은 이상이 없다라고 네. 보는 쪽이고, 게다가 또 KTNG의 중요한 쪽이 지가 진생이 아니라 토바코 쪽이죠. 그렇죠. 네. 경기가 불황이 되면 담배 끝나요? 늘어나나요? 그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어차피 또 꾸준한 측면들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의류 쪽 음식료, 의류 이런 쪽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원가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게다가 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요금들을 다 올리게 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가스 네.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한국 전력 요금도 올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 네.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응을 하는데, 이걸 포인트를 해당 섹터, 해당 종목 쪽에서 나오는 이런 변화를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큰 그림상은 여전히 경기의 어떤 회피 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요즘 보니까 채권이 훨씬 더 한국전력 채권 같은 경우가 네. 5.15가 찍힙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그 종목 안에서 좀 변동폭 적은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헤지 전략을 취하는 게 더 맞는 전략이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네. 물론 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격 과다할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발매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 템포 좀 늦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다들 관심이 그러면 시장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서 간다 그러면은 또 내가 사면 또 고점 이렇게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지금은 전략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차라리
낙폭 과대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SK하이닉스가 왜 움직이느냐 네.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바라볼 때가 아니다. 이쪽에 대한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많이 빠진 쪽, 이쪽이 맞는지 조명해 보는 게 저희도 맞을 것 같아서 한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2위에는 간밤에 테슬라도 많이 빠져서 그런 걸지 아니면 역시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좀 빠져서 그런 걸지 국내 자동차주가 어느 선까지는 환 메리트로 올랐다가 오늘 반응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유를 어디에서 저희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요즘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 상황 쪽에서 차를 만약에 바꾸는데 첫 번째는 내구재죠. 내구재다 보니까 한 번 사게 되면 오래 씁니다. 오래 써요. 네, 오래 쓰고 뭐 이제는 차 여보 우리 차 바꿀까 그랬다가 한 대 맞죠. 네, 등짝 그런 소리 할 거면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게 되죠.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꺼내는 것이 가정의 평화에 네. 네네. 돈 많이 버시면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중요한 전반적인 거는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재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가 거기다가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굳이 사야 돼라고 하는 이제 현상이 나오는 부분들. 이게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전기차가 성장할 때 먼저 이제 중국은 가장 많이 성장했죠. 네. 그래서 벌써 속도가 많이 나고 커지고 있고 게다가 중국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뭐 안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계속 늘려버리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은 중국은 여전히 높은데 저희가 뭐 중국에 가서 뭐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예외. 그러면 또 하나 커지는 섹터 중에 하나를 유럽을 봤습니다. 네. 근데 유럽의 지금 요즘 동향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힘듭니다. 네.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깊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요즘은 유럽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랬었을 때 과연 자동차 쪽이 어떤 역할을 판매에 대해서 네.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점점 더 진행됐었을 때 부담감이 좀 커지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전기요금이죠. 저 미유럽 가서 저 죄송한데 충전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얼마 주실 건데요? 맞아요. 화장실 요금도 받는 유럽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카페에서 충전 저희는 그냥 꽂아놓고 뭐 일 보고 뭐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차라리 이제 유럽은 가솔린이 낫다 이쪽으로 가는 걸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휘발유 요금과 가스 요금 오른 것까지 그러니까 전기요금 오른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고민이 되죠. 이게 그 전기차가 그렇게 과연 예전만큼의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네. 운행할 때 나오는 이런 비용들 생각하게 되면 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도 약간 지금 주춤한 것도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은 저희가 얘기하기는 여전히 네. 그러면 그런 세세한 것들 뭐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아직 뭐 유럽만큼도 성장 안 하고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초입 단계에 있는 쪽은 북미 쪽이죠. 근데 이쪽은 아직 그렇게 게다가 또 소비자 신뢰 지수나 소비자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딴 나라예요. 그리고 왜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쪽에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오늘 나온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요. 뭔가 뭐 결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한국산 자동차도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효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슈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건데 왜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발효가 아니라 발의입니다. 그렇네요. 네. 발의란 얘기는 우리 이렇게 이런 법을 한번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갖다 내는 거죠. 그러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보니까 하원이죠. 네. 상원이네 상원 상원. 의원. 네. 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검토해보고 통과할 때 그 사이에 또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가 남아 있는 게 또 중간 선거가 있죠. 11월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해서 그러면 그 법안 급하니까 빨리 가져와 사인해줄게 이게 통과할 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늦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장의 이슈는 아니고 뭐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큰 역할을 지금 당장 투자 심리를 돌릴 만한 쪽은 아니라 기회가 좀 더 열려 있겠네 이런 쪽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동향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8월, 9월 달은 아직 이제지만은 8월 달까지 나온 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선전하는 지표가 많이 보여졌는데 이게 시장에서 실적을 볼 때 두 가지. 첫째는
지금까지는 좋았어. 네. 하지만 앞으로는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 상당 부분 환율 효과가 많이 가세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 효과는 애써 좀 띄어서 따로 떼놓는 분위기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정도가 환율 효과인데 그걸 가세하고 실적을 보여준 거를 그대로 용인을 안 할 분위기다 보니까 그거 나머지도 얼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해지는 상황들 이게 주가에 좀 가세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실적 발표 때 조금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네. 그러면 살짝 또 줄일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섹터 중에서 또 하나 그동안 실적이 많이 부진했는데 이 개선 요인들이 뚜렷이 나오는 쪽 중에 하나가 타이어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은 쪽은 괜찮을 것이다. 네. 그동안에 물류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고물 가격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모습들 생각하게 되면 그중에 뚜렷하게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개선될 수 있는 쪽은 약간 중소형급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넥센 타이어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섹터를 넓게 놓고 봤을 때 타이어 빼고는 아직 낙폭과대 소외주로서의 매력이 가는 종목은 없다로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눈길이 가는 종목은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저것 사보고 싶은 종목은 많아요. 그런데 여력이 많이 없는 시장이죠, 지금. 여력도 여력이고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시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심리적인 것과 돈은 항상 없고요. 뭐 지금 그때 왜 미리 다 사서 이렇게 물렸을까라고 하는 이런 초라해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타이어 쪽 조금 괜찮다. 이렇게 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1위로 올라가 볼게요. 낙폭 과대라는 말이 단연 어울리는 쪽 이쪽 맞을까요? 자, 1위입니다. 반도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같은 뉴스에 잠잠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이크론 이슈에 움직이는 걸까요?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강합니다. 저희 어떻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 현상. 이건 뭐 당연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죠. 근데 지금 나왔던 그냥 자체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뭐 안 좋은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또 전분기 대비해서 뭐 20%씩 다 매출 줄고 그나마 EPS가 순이익은 선방은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4분기는 더 안 좋게 봅니다. 근데 감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시장은 더 불안해했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4분기도 안 좋다라는 쪽도 근데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부르는 분위기는 뭐 당연히 그런 거 알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뭐가 반전인가요?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과 내년에 대한 반도체 전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동향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동향을 장기적으로는 어떤 경제 성장률에 같이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경제가 커지면서 나오는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와 같이 봤다는 얘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서 나오는 수요와 공급 측면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쪽 낸드를 좀 더 훨씬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의 탄력이 좋은 거군요.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 뚜껑 열어봐야 되겠는데 벌써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뭐 어느 시점부터 바닥을 찍고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흐름과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얘기했는데 막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1, 2위 쪽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죠. 마이크론이 3위졌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너무 부진한 것만 반영된 주가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같은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율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표현을 내년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수요에 대한 위축들이 가장 큰 게 지금 고민이 큰 건데 거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요 증가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론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러면 혹시 저희 생각으로는 오늘 중국의 PMI 지수 발표됐죠? 괜찮지 않았나요? 저희 대기가 올해 들어서 가을 날씨는 최악이라면서요. 대기질이.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무언가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신호? 그럴 수 있겠죠.
날씨 보고 경제를 예측해야 되는. 네. 그럼 뭔가 이제 중국도 제조업이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도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근데 물가에는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생각해야 그러니까 지금 돼요? 이게 저희?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어차피 이제 한국 입장으로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거기서 들어가는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같이 보조를 만들 측면들이 높고, 하지만 중국도 만들어봐야 경기가 침체되기면은 재고만 쌓이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초기에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혹시나 얕은 경기 침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가정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쪽으로 추정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하는 현상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거의 2년 동안 고통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바닥을 만드는 과정 쪽으로 나가지 않나. 물론 이제 그냥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바닥이다가 아니라 네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거의 박스권식으로라고 하더라도 네네. 뭐 8만 원대 중심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지는 현상들. 네네. 이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망을 하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보유해 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삼성전자 이제 바닥이다라고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기일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네,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부장주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한두 주 전에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업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건지 요 흐름에 업황은 따라 안 좋습니다. 업황은 아직 안 좋은데 네. 그거를 반영한 주가가 지금 돼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와야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내리겠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억울한 게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 시장 잘 모르겠어. 그냥 팔고 신흥국 쪽이고 미국 외쪽은 지금 다 버리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분위기 때문에 S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죠. 그런 측면까지 가세하게 되면 체력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첫째,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밀릴 때마다 그냥 아직 가슴이 요만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씩만 사보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난번에 저희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원희 Q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 그나마 유지를 해도 된다로 정리될까요? 네,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장비 쪽 별로 안 좋을 거고요. 네네. 게다가 또 생산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소재 쪽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이 뭐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업황이 반전됐을 때는 좋아졌네 하고 보게 되면 그때 벌써 턴하고 움직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 QNC는 최근에 나오는 주가 하락은 제가 보기엔 수급이 꼬여서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차트 보면은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다가 아니다. 네. 앞으로 2022년 9월 30일, 2023년 9월 30일, 1년 뒤엔 주가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점에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에게만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하나 더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키워드에서 오늘 원픽이 나왔을까요? 자, 오늘 대표님의 원픽은요? 네, 그래도 넥센타이어 앞서 두 번째 말씀드려서 자동차 쪽에서요? 자동차 네네. 쪽에서 말씀드렸던 쪽 아마 지금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쪽에서 그럴 만한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보자라는 쪽에서 찾아보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넥센타이어의 실적 구조의 동향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점으로는 뭐 7,000원대 초반에서 또 뭐 차트를 요즘 보고 얘기는 못하죠. 기업들 내용들 보고 그래도 차트가 만들어가는 과정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대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6,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